네, 지난 시간에 2023년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었다고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요, 이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소득인정액뿐만 아니라 세부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공지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2023년도 소득인정액이 변경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만 원이고요.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상향된 비율이 12.2%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소득인정액이 상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요, 올해 65세 이상 들어오는 1958년생들이 그만큼 소득 수준이나 또 국민연금 수준이나 재산소득 환산액이 많다라는 그러한 방증이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자기 생일에 따라서 나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1월 달에 빨리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요, 이 소득 인정액뿐만 아니라 기타 사항들의 변경 사항들이 이제 공시가 됐는데, 오늘은 그 내용들을 분석해 드리고 역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기초연금 세부 사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 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해가지고요. 네,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이것이 안내가 됐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정 기준액과 기준 연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은요, 2023년도 선정 기준액, 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법 제3조 시행령 4조 1항 또 2항에 따라서 2023년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323만 2천으로 한다. 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배우자가 323만 2천 원인데 한 분은 65세 이상이나 대상이 되고 또 한 분은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단독으로 봅니까? 부부로 봅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네, 당연히 부부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됐든 되지 않았든 두 분의 재산 사항을 함께 계산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제3조에 보니까 기준 연금액은 2022년 기준 연금액 30만 7,5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2천을 오른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기준 연금액을 보니까 작년과 같이 30만 7,5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네, 질문하실 것 같아서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 기준 연금액이 32만 2천 원으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작년과 같이 30만 7,500원 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물가가 오를 경우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올해 이 기준 연금액은 작년과 같이 30만 7,500원임에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약 5%가 반영되니까 단독 가구는 32만 2천 원, 네, 부부 가구는 51만 5,200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32만 2천 원은 시행령으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만약에 이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가 되면요, 30만 7,500원까지는 다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32만 2천 원 혹은 뭐 32만 1,950원 이렇게 방송되고 있는데, 네, 아직 정확한 이 물가 상승률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준연금액은요, 작년과 같이 30만 7,500원의 물가 상승률 5%를 연결해서, 예, 단독 가구 32만 2천 원, 부부 가구는 51만 5,200원. 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초연금 세부사항 고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만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가 두 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리고 근로소득과, 네, 이자소득, 그 다음에 재산처분과 증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공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2대인 경우에는요,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정하는 자동차 한 대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부인과 또 본인이 이렇게 같이 2대가 있는 경우 있는데, 이런 때는 한 대만 적용을 한다. 한 대를 적용하는데 한 대는 우리가 원하는 차를 제외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는 잘 아시다시피 3000cc 이상 그리고 4천만 원 이상이면은 제외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000cc 이상이나 4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제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동차 2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한 대를 제외하고 한 대만 이 소득으로 재산소득 환산액으로 인정해 준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또 공제해주는 금액이 올랐다 그랬죠? 네, 기본 공제액은 108만 원으로 상향이 됐죠. 그래서요, 이 근로소득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100분의 30을 또 차감해주는 건데 이것은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자소득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자소득을 말씀드렸더니 작년에 우리가 5%, 6% 뭐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자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목돈을 그곳에 맡겨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1년짜리를 해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자소득은 이제 2023년 올해 1년 만기 됐을 때 그 이자가 발생하겠죠. 네, 그 시점에 가서 이자소득이 반영되는데, 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여기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 희망자에 대하여는 월 4만 원을 소득 산정해서 제외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 원을 신협에 넣어놓고 1년에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약 한 50만 원 정도가 되죠. 근데 그 50만 원에서 4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46만 원 정도만 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자가 갑자기 높아져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막 가입하느라고 진풍경을 다 봤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이 이자 소득은 월 4만 원을 차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자 소득, 기타 소득이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번 또 특집으로 방송을 한번 또 묶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재산 처분에 대한 건데요.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재산을 내가 처분했든지 혹은 자녀한테 증여했든지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하나도 안 잡히는 것이 아니라 경과된 기간에 따라서 이것이 처분된다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인 경우에는요, 한 달에 221만 7천 원 정도가 공제되고요.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약 27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이 집을 증여를 하고 아파트를 증여해서 자녀의 집에 얹혀서 같이 산다 하더라도 그 집은 자녀가 됐다고 해서 바로 내가 나한테는 재산소득 환산액이 영원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요 기간에 따라서 계속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어바웃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래도 꽤 5년 이상은 지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내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이제 결론인데요. 소득 인정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약 12.2% 상향됐는데요. 기존 탈락자가 계시면 빨리 재신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1958년생들의 소득이나 또는 재산소득 환산액이 꽤 높기 때문에 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분들이 1월 달에 한 번에 70여만 명이 다 들어오시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12달에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면 빨리 신청을 하셔라 하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으로 탈락되신 분들은 빨리 재신청하시는데요. 자, 작년에는 180만 원이었었어요. 단독 가구 기준. 근데 여기에 탈락되신 분, 내가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에서 202만 원 정도 사이가 된다. 그런 분들은 신청하면은 이 올해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88만 원에서 323만 2천으로 올랐으니까 작년에 288만 원이 넘어서 탈락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소득 인정액이 323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네, 무조건 신청하시면은 올해는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지난 방송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금 선생님, 그러면 제가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우선은요,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내가 지난번 탈락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가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신청을 했을 적에 탈락됐으면 탈락된 이유를 확실하게 받아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복지로라는 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기초연금 이 모의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소득 인정액을.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같은 거를 쭉 여기다가 불입을 해보면 내가 지금 소득 인정액이 얼마 나온다. 이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내가 단독 가구는 202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323만 원이 안 되면요.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소득평가액이죠.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근로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이 되니까 일부 도움이 되고요.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 그런 분들은 뭐 이 부분은 좀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자소득 공제도 이자도 월 4만 원씩 공제를 더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5%에서 6% 고금리 이자라고 해서 얼른 목돈이 좀 있어서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도요, 월 4만 원 공제가 되니까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했을 때 이 매월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금액만 매월 한 달에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기간이 좀 지났을 때 이 자연적 소비 금액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은 처분을 했지만 그대로 나한테 있어서 재산소득 환산액이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은 한 달이 지날수록 27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되니까 이것도 기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은 이 자연 소비 금액이 줄어들면서 여러분 재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보건복지부 시행령 2023년도 기초연금 변경사항이 고시가 돼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대폭 상향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했지만 탈락되신 분, 네, 이런 분들은 1월 달에 가능하면 1월 달에 빨리 신청하셔서 58년생들이 다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타시면 되고요. 이자가 높아졌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 방송했더니 이자 소득은 언제 포함되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매월 4만 원씩도 공제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23년 1월 시작되었죠. 네, 1년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소원하시는 거 모두 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